고객분들이 리뷰를 달았을 때 가장 마음에 닿는 리뷰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다. 여기는 선물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과 정신의 역사가 만드는 한가의 품격 선미한가의 김성래라고 합니다. 선미한가는 1934년 저희 증조부와 할아버지께서 설립한 노동리 학교를 기반으로 그 옆에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장릉한가 원천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방앗간 운영하셨고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2001년도에 이제 할아버지의 이제 정신과 할머니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선미한가를 설립을 하셨고 2018년도에 저와 그 이래로 이제 누님께서 합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전공이 이제 자동차 공학이었고요. 그래서 첫 직장은 이제 전자회사로 이제 취업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품질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개인적 이유로 이제 다시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박사 과정 중에 아무래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나의 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일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시드머니가 이제 필요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농림부에서 2018년도인데 이제 뭐 귀농하면 이제 뭐 이제 3억 최대 3억의 이제 창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이제 보게 되었고, 그럼 이제 제 부모님이 여기 시골에서 한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부터 뭔가 조금 도모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무작정 부모님의 반대에 임해도 이제 선미한가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 원칙을 세우려면 지금까지 끌어오셨던 선미한가에 대해서 먼저 현황 진단, 파악이 먼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강릉 한가마을에는 아주 다수의 업체들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인지도나 매출 면에서도 좀 하위에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과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한과는 아무래도 고루하고 올드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시장은 좀 작아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선미한가가 그럼 다른 A 업체, B 업체 대비해서 뭔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는 저희 선미한가가 다른 업체 대비해서 좀 부드러운 식감이 가장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부드러운 식감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만들게 되는 걸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 회사이기 때문에 식품 회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뭐 식품 위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작업하던 부분들을 이제 서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이제 이끌어야 됐고,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충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로 수용은 힘들었죠.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한과업을 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여길 잘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여기 와서 그렇게 공정을 바꾸는 게 말이 돼? 이제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부모님은 설득 혹은 강행해서라도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수렴 혹은 타협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선미한가는 제조회사이다 보니까 생산 인력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브랜드와 마케팅을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보면 두 파트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실은 물론 그 기반에는 가족회사이다 보니 이제 저희 부모님이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혹은 저희 누님께서는 고객 CS 쪽으로 이제 전담을 하고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저희의 브랜드를 통합적으로 브랜딩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마케팅도 해주는 전문 파트너사와 함께 지금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 부모님이 해오시던 그 공정들을 일단 탐구하고 관찰하는 게 1번이었고, 제조 공정을 크게 단계별로 구분을 하였고요.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이 첫 번째 공정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공정으로 넘어갈 때, 즉 합격을 받아야지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그 합격할 때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내리느냐를 또 한 번 관찰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이런 측정 장비나 혹은 도구로
측정할 수 있게끔 숫자화하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이제 해오다 보니 품질 표준화라고 하죠.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게 되었고, 그 부분들이 지금 스마트 해썹에도 들어가 있고, 혹은 앞으로도 자동화 설비로 가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이제 선미안가의 특징 중에 가장 큰 차별화된 특징 중에 하나가, 고객분들이 우리 육아 한과를 베어 먹었을 때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식감이 저희의 가장 큰 차별화된 1번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1번 장점을 위해서는 찹쌀을 20일 이상 잘 발효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발효한 친구를 어쨌든 깨끗하게 세척해서 콩물로만, 정말 콩만 넣어서 반죽을 하고, 요거를 가마솥 방식으로 이제 증자하는 게 이제 핵심 공정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를 얼마만큼 잘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건 당연히 온도계를 갖다 놓고 습도계를 갖다 놓고 시간을 측정해서만 가능한 걸로 처음에는 쉽게 봤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게 한 번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가을하고 혹은 여름에 온습도 차가 다르다 보니 같은 35도로 타겟을 측정해도 외부 환경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발효라는 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발효조에 조그마한 어떤 미생물이 있었으면 이게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속도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 물론 제가 말한 그 기초 데이터로는 이제 수렴이 되지만 정확한 포인트 찾는 거는 아직까지도 저의 숙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경험자이신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이제 찹쌀을 눌러보죠. 그럼 눌러봤을 때 이 골마지는 정도,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냄새,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지금 이제 좀 숙제인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쩌면 이제 표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과도 올드하고 고루했기 때문에 조금 더 트렌드하게 만드는 게 1번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트렌드한 디저트나 혹은 그들이 하는 디자인을 사실은 문맥을 따라서 이제 했고, 따라하지만 더욱이 우리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고급 디자인적 요소들을 넣어서 시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선미안가로서는 시장에서 조금 자기 색깔을 내기 시작을 했고, 한편으로는 한과 업계에서도 우리 선미안가 존재를 알고 여기는 조금 더 차별화되게 움직이네, 그러더니 벤치마킹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고민이 좀 시작이 되었죠.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격차를 벌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미안가만의 차별화된 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합류하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활동이 전혀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거나 혹은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혹은 네이버에 블로거 체험단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 하던 걸 하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렸으니 그 다음부터는 매출이 변화가 생겼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제조 품질, 즉 최고의 한과 경험을 고객한테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가장 내세우는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그 품질 철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온오프라인 쪽에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텔에서 이제 연락이 오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호텔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가 운 좋게 추석에 햄퍼라고 하죠. 이제 추석 선물 세트, 명절 선물 세트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업체 외에 이제 다른 기타 업체에서도 컨택을 해주셨고, 자연스럽게 이제 파트너사가 조금 늘게 되었습니다. 저의 큰 강점은 당연히 고품질 한과입니다. 고품질은 한과에는 유가도 있고 약과도 있고 강정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가가 가장 공정이 까다롭기도 하고, 발효도 들어가고 건조도 들어가고 유탕도 들어가고, 그 유가를 정말 예전 그대로 만들던 그 제조 방법 그대로 가장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경험을 그대로 고객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핵심을 계속해서 신뢰감 있게 전달을 이제 해야 되는데, 선미안가는 다른 한과 대비해서 조금 가격은 높지만
그런 만큼 책임 있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돈 낸 만큼 값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과하면 명절용, 제수용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이렇게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이거를 깨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과를 파티시에의 기술과 재료를 접목해서 디저트화된 한과를 만드는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젊은 친구분들한테 이제 한과를 알리려면 그냥 할머니 집에서 만들었던 한과라는 그 추억이 어떤 분들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맛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네거티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한 경험을 깨기 위해서도 선미한과가 내세우는 그 맛있는 한과를 경험을 한다든가 혹은 한편으로는 한과에 어떠한 좀 재미난 요소들을 붙여서 요즘 프렌치 디저트 스타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든지 혹은 타 업체랑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한과를 조금 더 쉽게 혹은 좀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러한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콜라보레이션 한과를 만드는 거에 좀 관심을 두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선미한과 내부적에서 조금씩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혹은 이 공간에서 디저트 한과를 경험하는 그러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콜라보레이션이 필요로 하는 대기업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여러 품목 중에서 한과를 해야겠다. 그랬을 때 한과 브랜드가 뭐가 있지? 그랬을 때 저희 한과도 리스트업이 됐을 거고, 그 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고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매칭이 돼서 콜라보까지 연결이 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해외 파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은 이제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나름대로의 이제 명분이 되었고, 이제 노크를 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4년도에 이제 준비가 되었고, 다행히 이제 프랑스 파리에 이미 한인 카페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그 해외 로컬 분들이 K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미 내방을 많이 하는 공간이었고,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콜라보레이션의 어떠한 좀 협의가 잘 되어서 24년도에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올해도 한 번 더 하게 되었고,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4년도, 23년 이때는 BTS, 오징어 게임 등등등으로 언론에서 굉장히 KKK가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걸 디스플레이 상으로 온라인 뉴스로만 접하다 보니 이게 과연 진짜일까?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그 파리 올림픽 기간 그 전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되게 놀랐습니다. 와, 되게 이렇게 K를 좋아하시는 그 해외 소비자분들이 존재하는구나.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정말 그 전통 한과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구나. 되게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이번 최근에 7월 달에 했던 파리 팝업은 K스트리트의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해서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놀랐습니다.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소비자들이랑 똑같은 피드백을 주세요. 육아도 부드러워서 좋다. 약과도 대량화된 그러한 오일리한 약과가 아니라 너네 약과는 기름지지 않고 담백해서 좋아. 정말 한국에서 나오는 소비자들 반응이랑 프랑스에서 나오는 반응이랑 똑같아서 너무 놀랐고, 정말 그냥 한국 고유의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K에 대해서 워낙 대중화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스러운 게 뭐지? 찾는 니즈에 전통 한과가 왔고, 그럴 때 굉장히 좀 때와 시점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단골 고객분들이 한과를 사러 오세요. 그러면 이분들의 이제 행동을 관찰해 보면은 믹스 커피 한 잔 이제 서비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 선물 요거 A 세트로 할게요. 그다음 택배 종이 쓰시고 이제 가시거든요. 그게 한 5분이 채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고마운데 이분들한테 커피 한 잔 내드리고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가는 게 너무 제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창고로 쓰던 어떤 조그마한 공간을 이제 카페 형태로 리모델링을 해서 선미한과를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커피랑 시식한 거를 내드리고, 이제 그걸 경험하고 이제 구매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나 이제 서비스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이제 TV 몇 번 노출도 되게 되고, 그래서 이거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싶었고,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은 카페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먼저 먼 비전으로는요, 2, 3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선미한가는 명품 브랜드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고, 지금은 오래도록 신뢰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큰 비전이고요. 그래서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과 업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육아를 되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과뿐만 아니라 강정이라든지 혹은 정과라든지 이 다양한 한가 품목들을 선미한가스럽게 잘 고품질로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과를 조금 더 디저트화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과에 결국에는 변주를 주는 거죠.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종합 한과 제조회사가 되는 게 일단 단기적인 저의 목표입니다. 브랜딩이 꼭 필요한 이유는 소상공인, 소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결국에는 회사이잖아요. 기업이고. 기업은 생존을 해야 되는 거고, 생존을 하려면 그 당시에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이든 서비스든 그걸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지만 계속해서 이제 생존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그 기업을 왜 선택하느냐를 알려주는 게 브랜딩이라고 봅니다. 선미한가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의 프리미엄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가 왜 다른 한가 대비해서 조금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우리 선미한가를 선택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를 오감으로 잘 전달하는 게 브랜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그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장으로서 이 사업을 짊어지고 혹은 생존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은 고난과 고통의 길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금 걷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이 나름대로 명확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부딪히고 될 때까지 노력을 하게 되면 100개 중에 하나라도 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개 중에 하나를 건졌고 100개 중에 2개를 건졌고 3개를 건졌고 그러고 있는데요.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을 거고 지금도 부딪히고 있을 테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들 화이팅입니다.